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는 없는 것들 6번째 시간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만나는 것은 동물원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호랑이나 사자 이외에도 맹수라 할 만한 짐승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맹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건국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나옵니다. 환웅이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에 내려와 홍익 인간을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 인간이 되고자 청하였는데 환웅은 쑥과 마늘을 건네주며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곰은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으나 이를 어긴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먹이사슬의 최고 윗단계를 이루는 동물을 맹수라고 한다면 아마도 호랑이나 사자, 곰, 악어, 상어, 아나콘다 등일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동물군으로는 늑대, 표범, 하이에나 등이 있으며 대형 초식 동물인 코끼리, 코뿔소, 하마, 멧돼지 등도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동물일 것입니다.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도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또한 각종 독으로 무장한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도 인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자는 주요 서식지가 아프리카와 인도 북부이기에 옛날부터 한반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호랑이와 곰이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민가 주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호랑이 가죽을 납품토록 하고 농경지를 개간하였고 호랑이 사냥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세기 초가 되어서는 한반도 전역에서 호랑이를 보기가 힘들어졌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반도 특히 남한에서는 호랑이가 전멸하였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볼 수 있었던 곰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반달 가슴곰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북쪽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암으로 큰 곰은 한반도의 남쪽에서 서식한 기록이 없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1983년 설악산에서 마지막 야생곰이 발견된 후 야생 상태의 반달 가슴곰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악어나 아나콘다와 같은 큰 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어는 가끔씩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는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6건의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모두 서해안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상어의 출현이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여 명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반도는 상어로부터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건의 인명사고 중 1건을 제외하면 모두 해녀나 어부가 공격당한 것입니다. 일반인이 레저 활동을 하는 얕은 바다에는 상어들이 접근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곰이 사라진 한반도에서 표범이나 늑대가 왕자를 차지했을 것 같지만 불행히도 이들 역시 한반도에서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20세기 초의 일제강점기에는 도성 밖 곳곳에서 표범을 만날 수 있다고 기록할 정도였지만 일제가 사냥한 표범이 500마리를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을 거치며 절멸 단계에 들어섰고 1970년을 마지막으로 야생 표범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늑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980년을 마지막으로 야생 늑대가 보고되었을 뿐입니다. 초식동물들 중에서 대형 동물에 속하는 코끼리나 코뿔소, 하마 등은 원래 한반도에서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으로 사육되는 소나 말을 제외한다면 초식동물 중 가장 큰 종류는 고라니입니다. 현재도 야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실제 접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식량이 부족해지면 농가로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조류 중에서는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매나 올빼미 정도의 맹금류가 있지만 인간에게 주는 피해는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먹는 정도입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동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멧돼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호랑이와 곰, 표범과 늑대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먹이사슬의 최상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멧돼지입니다. 자연계에서는 더 이상 멧돼지를 공격할 동물이 없어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간과 접촉할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 이후 최소한 4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인명피해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났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멧돼지가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매년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뱀에 의한 공격입니다. 뱀의 천적은 매나, 부엉이, 올빼미 등의 맹금류와 족제비나 오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대 천적은 인간입니다. 한국에서는 뱀을 식용으로 먹었으나 최근에는 뱀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산에서는 뱀을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한국의 뱀들은 독이 있는 뱀들이 독이 없는 뱀보다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인간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산길을 가다가 모르고 밟는 경우에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뱀의 독은 신경독과 출혈독으로 나뉘는데 한국의 독사는 대부분 출혈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물릴 경우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경독을 가지고 있는 뱀은 7.4라 불리는 까치살무사입니다. 까치살무사는 독이 없는 뱀인 능구렁이의 주요 먹이입니다. 뱀들은 인간을 먼저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산을 오르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를 이용한다면 마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반려동물 문화가 한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932명이던 개물림 사고 발생 건수가 2016년 이후 2,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고가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멧돼지에 의한 사망사고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멧돼지는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 마주친다면 개의 경우는 도시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맹수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개가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곰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에 의해 복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04년 복원 사업을 추진하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하였는데 2017년에는 약 50여 마리로 늘었다고 합니다. 일부 반달곰들이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산객들로부터 먹이를 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현재는 3세대 개체를 탄생시키며 자연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리산 등을 여행하던 중 반달곰을 보게 된다면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곰들에게는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어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에 접근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달곰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음식을 탐하는 반달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삼가시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날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달곰은 우리 인간이 개입해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면 한국에서 멸종된 호랑이 중 단 한 마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이 포착되고는 합니다. 이 호랑이를 보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곳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이 호랑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멸종하는 일은 없을 듯 보입니다. 한국에는 맹수뿐 아니라 독을 가진 생물들도 많지 않습니다. 독거미, 독개구리, 독해파리, 독문어, 정갈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을 가진 생명체 중 뱀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보고와 독버섯입니다. 보고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요리를 할 수 있으나 어촌의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보고를 임의로 손질하고 요리하여 먹은 후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독버섯은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분들이 일반 식용 버섯으로 착각하여 채취한 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독이 들어있는 보거나 독버섯을 일반인이 시중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당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당신을 무는 순간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국에는 없는 것들 6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맹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는 가장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지켜주는 땅이기에 그 어떤 동물도 왕의 자리를 오를 수 없습니다. 등산로에서 일부 마주칠 수 있는 동물들이 있으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면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